상글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 드립니다. 자, 오늘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19일입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받고 유흥주점 실장을 붙잡은 지 몇 시간 만에 정황이 나왔습니다. 내사 단계일 뿐이라 했었지만 이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유흥업소 여성 실장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와 다른 마약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나의 아저씨의 추락, 이선균 마약 혐의 일파만파. 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 영화 기생충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 충격적인 마약 투약 혐의,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정식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주만 해도 그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 단계였거든요. 예. 처음에 내사자 신분이었는데 지난 23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습니다. 경찰은 그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정식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앞서 들으신 바대로 이 경찰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 20대 여성 실장 A 씨를 마약 혐의로 조사하던 중 이선균 씨의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흥업소 실장이 자신의 집과 그 일하던 유흥업소 등에서 이선균 씨와 함께 대마 등의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선균 씨와 A 씨가 올해 들어 10여 차례 통화한 정황도 확보를 한 상태인데요. 조만간 이선균 씨를 소환해서 모발 검사 등 마약 정밀 검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네,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 사건에 이제 총 8명이 연루됐다. 이것도 지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그 인물들의 실체가 또 속속 드러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입건 전 조사 내사를 받는 인물 중에는 방송인 출신 30대 작곡가인 정다은 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정 씨는 같은 혐의로 내사를 받는 가수 지망생 한서희 씨와 과거 한때 가까운 지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예. 한서희 씨는 좀 유명 인사인데요. 빅뱅의 탑씨 그리고 그룹 아이콘 출신의 비아이 씨와 함께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인물입니다. 예. 또 이선균 씨와 함께 언급된 인물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인 황하나 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하나 씨 또한 굉장히 유명 인사입니다. 예.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전 여자친구인데요. 박유천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적 이슈의 중심이 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선균 씨가 이 두 사람과 함께 마약 투약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선균 씨 측은 이 황하나 한서희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 하면서 이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선균 씨 측은 아까 조금 전 얘기했던 그 유흥업소 여성 실장으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아서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인데 네. 또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부인이죠. 역시 배우인 전혜진 씨가 예전에 빌딩을 매각한 사실이 다시 좀 재조명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일단 이선균 씨가 그 유흥업소 실장에게 진짜로 협박을 당해서 돈을 건넸는지 아니면 수사 입막음용으로 돈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내이자 배우 전혜진 씨가 지난 5월 서울 논현동 소재 빌딩을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이 사태가 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140억 원에 구입한 빌딩인데요. 1년 만에 15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시세 차익을 10억 원 정도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여러 세금을 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빌딩을 산 지 불과 1년 만에 굳이 손해를 보고 팔았다. 굉장히 조금 의혹이 생기죠. 이선균 씨 측은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전혀 단호하게 관련이 없다라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같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이 터져 나온 이후에 3년 전 한 무속인이 이선균 씨에 대해서 예견을 했던 영상이 또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아주 화제였습니다. 무려 3년 전에 한 무속인이 그 당시 화제였던 영화 기생충의 주역들의 사주풀이를 하는 콘텐츠 영상이었는데요. 이런 게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 무속인이 이선균 씨의 사주를 보면서
왜 수갑을 찬 게 보이나라고 하면서 이분 그런 건 안 하겠죠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마약을 뜻하겠죠. 또 그러면서 갑자기 수갑 찬 거랑 주사 맞는 게 왜 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명성을 하루아침에 까먹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러면서 특히 10월을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당시만 3년 전이잖아요. 당시만 해도 이성균 씨와 마약을 연관시키기엔 굉장히 힘든 조합이었거든요. 게다가 10월이라는 시기까지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순식간에 화제를 모으면서 이성균의 구설수를 예언한 점집이 어디냐는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해당 무속인은 2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배우 유아인 씨 마약 사태 저희도 이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때처럼 이선균 씨가 참여한 다른 작품들도 그리고 그런 스태프들도 피해가 참 클 것 같아요. 또 많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성균 씨가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미 촬영을 완료한 영화만 2편이었고요. 촬영을 이제 막 시작한 드라마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손해가 막심합니다. 무려 200억 원에 가까운 제작비를 들였다고 전해지는 영화 탈출, 그리고 이 후반 작업 중인 영화 행복의 나라가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봉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연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스캔들로 언제 관객을 만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영화 행복의 나라 배급사는 이 영화 하이파이브라는 영화의 투자사이기도 한데요. 이 하이파이브는 앞서 마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아인 씨의 주연작입니다. 마약으로 인한 주연 배우 리스크를 연이어 2번이나 겪게 된 셈입니다. 그나마 이 드라마 노웨이 아웃은 아직 이성균 씨 분량이 촬영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급하게 이성균 씨를 대체할 대타 배우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성균 씨만큼 이 주연급 배우를 쉽게 찾기는 쉽지 않아서 조금 고난을 겪을 예정입니다. 이 2번이나 피해를 본 그 영화 행복의 나라 투자 배급사처럼 발목을 정말 세게 잡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배우도 있어요. 배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성균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배우 유재명 씨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명 씨가 이성균 씨와 관련된 작품 중에 행복의 나라 그리고 드라마 노웨이 아웃 2편에 모두 출연을 합니다. 유재명 씨가 그런데 피해를 입은 것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영화 소방관이라고요. 영화 소방관이 주연 배우는 곽도원 씨입니다. 곽도원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가 됐었죠. 그리고 2020년에 촬영한 영화 너와 나의 계절은 이 배우 김동희 씨의 학교 폭력 논란이 터지면서 또 언제 공개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연이어 무려 4작품이나 이 동료 배우의 무리로 직격탄을 맞게 된 건데요. 이 소처럼 일한 유재명이 대체 무슨 죄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이선균 씨를 잃으면 다음 주 초에 소환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도 피해를 보고 배급사도 피해를 보고 동료 배우 그리고 또 지켜보는 시청자 팬들도 이선균 씨가 평소에 그런 이미지가 매우 신사적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약에 연루가 됐을까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비판하고 좀 이런 시선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또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그 상황을 또 전해주시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는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2번째 키워드. 사기꾼의 여자? 남현이 예비 신랑 루머 확산입니다. 펜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땅콩 관객 남현희 씨의 결혼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남현희 씨가 지난 8월에 이혼 소식과 함께 새로운 열애 상대가 생겼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예비 신랑을 공개를 했습니다. 인터뷰 기사 제목이 펜싱 남현희 15세 연하 재벌 3세 전 청조 만남 열애 결혼 풀스토리 최초 공개라는 아주 길고 화려한 제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자면 현재 42세인 남현희 씨보다 15세 연하라는 나이차뿐만이 아니라 이 상대가 재벌 3세라는 것까지 아주 확인된 사실처럼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인터뷰에 등장한 예비 신랑은 전총조 씨인데요. 이 기사에 전총조 씨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지만 이 부상으로 은퇴를 하고 현재는 국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체능 심리학 예절 교육원을 운영 중인 사업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에 나온 내용들이 정말 사실인지도 역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전청조 씨가 이 펜싱을 배우기 위해 남현희 씨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그 두 사람이 선생님과 학생으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전청조 씨가 이 남현희 씨에게 펜싱 관련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업자에서 연인으로 점점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그 서울의 초고층 최고급 거주지에서 남현희 씨 딸과 함께 세 분이 같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여성조선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으로 소개된 전청조 씨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심상치 않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미국 출신이라고 말했었는데 사실은 인천 강화도 출신이라는 또 댓글이 올라왔었고요. 예. 특히나 남자가 아닌 여자다. 왜 남자라고 하냐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3세가 아니라 사기죄로 감옥에 간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또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전청조 씨와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도 퍼지고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도 진짜 동창인지에 대한 진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청조 씨가 어린 시절 승마 선수 출신이라고 했으니 이게 진짜냐라는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마침 지난 24일 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최근 결혼설로 뉴스에 나온 모 유명 인사가 진짜로 승마 선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려서 이 네티즌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네. 승마를 했다라고 이제 전청조 씨가 알려졌으니까 승마협회 확인하고 싶어하는 네, 네티즌도 네, 네. 많았고 언론인도 네. 많았는데 네. 그 승마협회장이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렸군요. 네, 맞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네. 그것도 어떻게 해석될지가 좀 애매하네요.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남현희 씨 측 입장은 좀 어떤가요? 남은희 씨 측은 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런 댓글들이 다 허위 루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남은희 씨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행복하고 싶다. 딸과 행복하게 살 것이라면서 세상에 정말 못된 사람이 많다. 걱정해주는 것만큼 하나씩 하고픈 말 풀면서 세상 더 잘 살아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예비 신랑 전 씨의 재벌 3세나 이 재력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또 공개를 꺼렸습니다. 사업적인 이유도 있고 관계된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스럽다면서 결혼 전인 12월 말에는 알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청조 씨도 한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사기꾼이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라는 댓글을 받다면서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라 괴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그리고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얻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리스트죠. 네,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성적도 좋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그 이미지를 또 스포츠계에서 했던 인기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사긴 하지만 또 예비 신랑이 누구 이런 관심을 또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욱이 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보면 그 남현희 선수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 사람이 조금 이런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걱정하는 댓글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남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사생활인데 왜 이렇게 남들이 네, 이렇게 네. 반응을 하지? 관심을 갖지라고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침까지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예. 오늘 아침에 모 매체에 따르면은 전청조라는 네. 그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름으로 된 사기죄 판결문도 확인이 됐다라고 네. 하면서 그 판결문에는 여성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라는 네. 것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그 전청조가 지금 예비 신랑 전청조 씨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으로는 맞는 것 같다라고까지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은 확정된 사실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의혹 수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키워드도 보여주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억소리 나는 스타들의 재테크. 이건 또 어떤 소식인가요? 아주 부럽습니다. 스타들의 남다른 부동산 재테크 실력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먼저 배우 최지우 씨인데요. 최지우 씨는 그 재건축을 앞둔 서울 청담동 빌라를 최근 매각을 했습니다. 지난 1998년에 분양받은 빌라를 무려 25년 만에 74억 원에 판 겁니다. 지난해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떠난 방송인 이휘재 씨도 같은 빌라를 매각을 했는데요. 매입한 지 23년 만에 지난 9월 약 9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해당 빌라는 그 톱스타 연예인의 주거지, 강남 최대 부촌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정확한 시세 차익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주변 청담동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를 감안하면 두 사람은 최소 6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농반 진반으로 뭐 네네.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없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또 빌딩 투자로 큰 돈을 번 스타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배우 손지창, 오연수 부부도 빌딩 투자로 막대한 돈을 번 케이스인데요. 예. 지난 2006년 사들인 서울 청담동 빌딩을 지난 2월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110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또 배우 공효진 씨는 최근에 빌딩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자신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지난 2016년 1월 63억 원에 사들인 서울 소교동 빌딩인데요. 이 빌딩을 160억 원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네. 희망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7년 만에 무려 1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와, 2016년 1월에 63억 원에 사들였는데 7년 만에 160억 원에 지금 내놓은 상태다. 네. 거래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네, 네, 야. 지금 우리 상크리 분들은 댓글에 네. 머랭쿠키님, 재테크 나도 잘하고 싶다. 천공무당님, 부럽다. 열심히 사니까 성공하는 건가?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 네. 이걸 이렇게 바라보시는 이 많은 대중들의. 대중분들의 네, 네. 시선은 또 어떤가요?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죠. 사실 저도 부럽거든요. 네. 부럽다는 분들도 많은데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들이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이 일반 직장인들이 얻는 그러니까 월급 수입보다 훨씬 많잖아요. 사실 불법은 아닌데 일반인들에게 불가능할 정도의 거액을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거거든요. 예. 네, 수십억에서 이 수백억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서 투자한 다음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는 방식입니다. 개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도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네. 그만큼 더 많은 대출을 받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세금을 아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이 스타들이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이슈를 좀 공개하게 꺼리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 많은 부를 얻는 만큼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스타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뭐 많은 부를 얻는 거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일은 또 아니지만 또 약간 점점 그들이 사는 세상 같다. 이렇게 좀 약간의 비판 어린 씁쓸한 느낌으로 보는 그런 대중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생생한 연예계 소식 박정선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